오늘은 이 앞 시간에 이어 학자로서의 삶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명 선생이 진리를 위한 공부를 접고 위기제약을 위한 학문의 길에 들어선 것은 이 앞 시간에 산해정 시대부터라 하였습니다. 산해정 시대부터는 오직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승호 이익 선생의 말대로 남명 선생은 태계 선생과 함께 우리 문명을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중세 이후에는 태계가 소백산 밑에 태어났고 남명이 두루산 동쪽에서 태어났다. 모두 경상도 땅인데 북도에서는 인을 숭상하였고 남도에서는 의를 앞세웠다. 유교의 감화와 기계를 숭상한 것이 넓은 바다와 높은 산과 같았다. 우리의 문명은 여기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남명 선생 당시의 학문은 원시 유학을 바탕으로 한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의 중심 과제는 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됩니다. 하나는 심성론이고 다른 하나는 수양론입니다. 남명 선생은 심성론에 있어서는 심성 구조를 파악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고 수양론에 있어서는 경을 바탕으로 한 의의 실천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심성론에서 선생은 심성 구조를 파악하는 데 힘썼습니다. 심성 구조는 남명 선생의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에 잘 나타납니다. 선생은 마음의 구조를 태일군, 총재, 성추, 백규, 대사구로 파악하였습니다. 태일군으로 표현된 마음은 사람이 가진 마음의 총체적 모습이고 총재는 태일군에서 마음이 실현되어 아직 머릿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추는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있는 마음으로 택선치지하여 인의 예지를 바탕으로 한 선한 것과 치지를 통하여 얻은 충신수사한 것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지하는 필터의 구실을 하는 마음입니다. 백규와 대사구는 입을 통해 밖으로 사물의 세계에 나온 마음입니다. 남명 선생의 이러한 심성구조의 구체적 파악은 전 인류 속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서 대단한 학문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심성구조는 스위스의 세계적인 언어학자 쇼시르에 의해서 다시 파악되는데 쇼시르는 언어학자로 마음이 곧 언어라는 관점에서 언어 구조를 파악하였습니다. 쇼시르는 언어 구조를 태일군에 해당하는 랑가주와 총재에 해당하는 랑구와 백규에 해당하는 빠롤로 나누어 언어를 구조화하였습니다. 남명 선생보다 350여 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거기다 남명 선생의 성추에 해당하는 언어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성추에 해당하는 언어 필터는 오늘날에 언급되어 하나의 언어 구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명 선생의 심성 구조가 오히려 쇼시르의 언어 구조를 뛰어넘는 학문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쇼시르는 마음, 즉 언어의 구조를 랑가주와 랑거, 빠롤로 파악하여 스위스의 대학에서 강의하였습니다. 쇼시르가 세상을 떠나자 제자들이 모여 자신들이 들은 언어학적 강의 내용을 책으로 엮어 1915년 프랑스어로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쇼시르의 언어 구조는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은 언어학자들은 쇼시르가 세계 최초로 언어 구조를 파악하였다 하여 쇼시르를 구조주의 언어학을 창시한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은 식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남명 선생의 심성구조는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쇼시르보다 350년을 앞서 그 구조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길이 남을 놀라운 학문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명 선생은 수양론에 있어서는 경과 의를 앞세웠습니다. 선생에게 있어서 경과 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자들에게도 늘 경과 의의 중요성을 말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이 두 글자가 있는 것은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다. 망고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성현의 천마디 만마디의 말도 그 귀결처를 요약해보면 이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숨을 고를 때에도 여러 제자들에게 경과 의의 중요성을 말하였습니다. 경의 두 글자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하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푹 익도록 해야 한다. 푹 익으면 한 가지 사물도 가슴 속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다. 이렇듯 선생은 경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남명 선생의 수양론은 이 경의에 집약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남명 선생의 경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늘로부터 받은 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수양론의 핵심입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신명사명의 주석에 경으로서 사악함을 막으면 마음이 한결같아지고 사욕이 없으면 마음이 한결같아진다. 얘는 반드시 태일에 근본해야 한다. 사악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그 법칙이니 충효로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한결같다는 말은 마음의 성이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남명 선생은 학기류 편을 통하여 생각을 사악하게 하지 않는 것이 마음속에 갖추어야 할 준칙이라고 하면서 경이 사특함을 막는 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악함이나 사욕은 마음 안에서나 밖에서 다 일어나는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경으로 마음을 밝게 함으로써 없애고 밖에서는 경으로 성찰하여 사악함이나 사욕이 일어나면 의의 결단을 통하여 없애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경이명내 의이단외라 새겨진 경이금을 늘 차고 다니면서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경으로서 안으로 마음을 밝게 하면 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은 사람의 본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이루는 이치이므로 경을 통하여 형이 상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밖으로는 경으로서 성찰함으로써 기미를 알게 됩니다. 기미는 선과 악이 갈라지는 부분 또는 그 낌새란 뜻으로 몽각관에서 혼미함이 나타나거나 인귀관에서 악이 나타나는 낌새가 있으면 이를 살펴 의의 결단을 통하여 없애야 합니다. 이는 경을 통하여 형이 하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경으로 마음을 밝게 하면 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형이 상악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경으로 마음을 밝게 하면 그 밝아진 마음으로 기미를 알아 의로서 결단함으로써 형이 하악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경은 위, 아래,
안과 밖으로 나아가는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의 명례와 의의 단회는 주역 곤괴 문헌전에 나오는 말 경의 직내 경으로서 안을 곧게 하고 의의 방외 의로서 밖을 방정하게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역 문헌전에서 공자는 곧은 것은 바른 것이요 방정한 것은 옳은 것이다. 군자는 경으로서 안을 곧게 하고 의로서 밖을 방정하게 하여 경과 의가 성으로 덕이 외롭지 않다. 바르고 방정함이 커서 학습하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으니 바로 행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공자와 남명선생을 빗대어 보면 화면에서 보듯이 주역에서의 경의 직내 경으로서 안을 곧게 한다를 남명선생에서는 경의 명내 경으로서 안을 밝게 한다로 바꾸어 직이 명으로 바뀌고 주역에서의 의의 방외 의로서 밖을 방정하게 한다를 남명선생에서는 의의 단외 의로서 밖을 결단한다로 바꾸어 방이 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직이 명으로 바뀐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은 마음 수양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의 수양은 존양과 성찰입니다. 존양은 존심 양성으로 사람이 처음 타고난 마음, 즉 선을 보존하고 이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여야 할 터인데 그 공부의 요령을 선생은 대학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수양을 위한 공부를 삼강령에서는 명명덕, 명덕을 밝힌다이라 합니다. 그 뒤에 나타난 대학 8조목에서 보면 명명덕에 관련한 것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인데 남명선생은 이러한 것들이 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568년 선조 1년 선조에게 올린 무진봉사에도 나타납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도는 다른 데에서 구할 것이 아니오라. 요점은 임금이 선을 밝히고 몸을 정성되게 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이른바 선을 밝힌다는 것은 이치를 궁구함을 이름이요 몸을 정성되게 한다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가슴 속에 마음을 간직해서 혼자 있을 때도 삼가는 것은 큰 덕이고 밖으로 살펴서 그 행동에 힘쓰는 것은 왕의 도리입니다. 그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으며 가슴 속에 본심을 간직하고 밖으로 자신의 행동을 살피는 가장 큰 공부는 곧 반드시 경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이른바 경이란 것은 정제하고 엄숙히 하여 항상 마음을 깨우쳐서 어둡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의 주인이 되어 만사에 응하는 것은 안은 곧게 밖은 방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백성을 잘 다스리는 도는 다른 데에서 구할 것이 아니오라. 요점은 임금이 선을 밝히고 몸을 정성되게 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고 그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으며 가슴 속에 본심을 간직하고 밖으로 자신의 행동을 살피는 가장 큰 공부는 반드시 경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경으로서 명선, 선을 밝힌다 하고 경으로 명명덕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경으로서 안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포함하는 명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명 선생은 공자의 직을 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상필 교수는 남명 선생이 경의 의미를 직에서 명으로 바꾼 것은 원시 유학의 질박한 개념을 포괄하면서 송대 신유학의 정연한 이론적 개념을 용해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고, 또 경의 사회적 역할에서 그 본질을 찾고자 했던 조혜환 교수는 직이 지나치면 왕고, 우직, 경직으로 변하여 결과적으로 매사에 종적으로 앞만 보고 달리는 직진형, 외골형 인간이 되기 쉽기 때문에 횡적으로도 나아가도록 직의 명을 보완하고 있다 합니다. 이 두 분의 견해를 보더라도 선생이 경의직내를 경의명내로 바꾼 변화는 남명 선생의 발전적 견해를 나타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의방외, 의로서 밖을 방정하게 한다를 의의단외, 의로서 밖을 결단한다로 바뀐 것을 시작으로 선생의 학자로서의 삶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